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주변 사람들이 질문자님의 모습 중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점은 무엇일까? 입니다. 오늘은 번호 대신에 4가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앞에 있는 그림은 왼쪽부터 백합, 달, 물고기, 배입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기분에 집중하시면서 끌리는 그림 하나를 골라주세요. 다 고르셨으면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합 카드부터 해석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사람이 가볍지 않고 무게가 있다. 가끔은 조금 능글맞은 편이지만 그래도 정직한 편이고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해요. 이런 분들이요, 집중력도 강하고 자기가 마음 먹어서 하면 하는 사람이라서 대기만성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한번 마음 먹은 일은 그대로 밀고 나가는 힘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요, 한번 선을 넘으면 냉정하게 끊어버리는 면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은 남을 먼저 괴롭히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는 않아요. 설령 이분이 화가 났더라도 가급적이면 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성격 중에 모순된 성격 있잖아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것들 굉장히 싫어하시고 웬만하면 말로 뱉은 건 지키려고 하는 쪽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봤을 때는 안정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질문자님이 조금 신경 쓸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가급적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분은 내가 조금이라도 못 지킬 만한 약속은 절대 안 하시는 분이고요. 일을 하실 때도 중간중간 체크하시면서 조금은 늦더라도 제대로 해내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거나 징징거린다고 할 수 있겠죠? 너무 의지하고 내 얘기만 들어달라고 하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깊은 속 얘기도 잘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눈물을 보이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이래요. 그렇지만 친구들에게는 다정하게 대하시는 면도 있고 약간 조숙한 면이 있는데 어른들한테 특히 예의 없게 대하는 거 싫어하시고 돈을 쓸 때는 한 번 쓰더라도 값어치 있게 쓰는 성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조금은 독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하면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고 내가 좀 더 잘하면 되고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조금 다그치는 면이 있고요. 사소한 것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양보를 잘 하는데 내 이득과 연결된 것이면 양보를 하지 않는 면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봤을 때는요, 위기 대처 능력이 좋아 보인다 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당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오히려
급한 일인데도 걱정 없어 보이거나 냉정하고 침착해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은요, 특히 매사에 대충 사는 것 같아도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그걸 잘 써먹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직업이나 일에 대한 편견은 없지만 자신의 깜냥, 자신의 분수를 잘 인지하고 있는 편이라서 애초에 질문자님이 못할 만한 일은 크게 욕심내지 않는 편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질문자님은 공부 쪽의 머리보다는 재주 쪽에 능력이나 혹은 손재주나 어떤 것을 잘 금방 배우고 발휘하는 재주가 더 눈에 띄는 편이라고 하고요. 또래에 비해서 돈을 쓴다든지 아니면 일을 한다든지 생각을 하는 스케일이 좀 커서 나중에 대성하게 될 사람으로 여겨진다라고 해요. 정리해 보자면요. 우선 사람이 가볍지 않고 무게가 있으면서도 능글맞은 면도 있고요.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을 맞춰주는 편이고, 그러나 내가 했던 말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걸 싫어하시고, 조금이라도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 공수표 같은 건 절대 안 하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고 징징거리는 것보다는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시는 편이시고, 다른 또래들에 비해서 어떤 위기 상황, 문제가 생겼을 때 덜 당황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모습들이 특히 부러워 보인다. 질문자님이 갖고 계시는 공부 쪽의 머리보다는 어떠한 재능 하나를 특히 더 눈에 띈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또래에 비해서 생각을 하는 스케일이 더 커서 나중에 대기만성할 것 같은 사람처럼 여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1번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달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요 커피잔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인데요. 질문자님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외모인 것 같아요. 외모가 단정하고 깔끔한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들이 봤을 때 귀하게 자란 느낌이 든다.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편하게 사랑받으면서 착실하게 자란 느낌이 드는 사람, 그리고 물건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성격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이미지로 봤을 때는 유학파 혹은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은 학구파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실제로도 기억력이 좋은 편이신 것 같네요. 그리고 매사에 있어서 뒤끝이 없어서 기억은 잘 하지만 까먹기도 잘 하는 성격입니다. 이분을 봤을 때 떠오르는 연예인이 한 분 있는데요. 에릭남처럼 착하고 선한 이미지인데 착실해 보이면서도 귀티가 나는 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이분은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한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쉬운 소리도 못하시는 분이래요.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고도 못 받는 일이 있고, 겉보기에는 야무져 보이지만 의외로 여린 면이 많아서 자기가 친한 사람에게는 거짓말도 잘 못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건
다른 사람이 힘들 때 같이 힘들고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거나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친한 사람이 불쾌하고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꼈으면 거의 비슷한 감정을 같이 느끼면서 공감해주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음악이나 영화를 보고 쉽게 감동받기도 하고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과의 대화는 능숙하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좀 부담스러운 사람은 피하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또 한 가지 배우자를 만날 때요. 배우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결혼을 하실 때 좀 짜잘한 거라도 자상하게 신경 써주는 상대분을 만나셨을 때 더 행복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세 번째 특징을 보면요. 자신이 받아서 하는 일에 책임감이 있고 꼼꼼하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분들은 보통 자신이 직접 찾아서 하는 일에는 좀 약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믿고 맡겨준 일은 꼼꼼하게 열심히 잘 하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걱정이 조금 많고 마음이 좀 여린 부분이 있어서 원래 내가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일이라도 계속 누가 설득을 하면 결국에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연애를 하실 때도요, 그 상대분이 좋은 사람인 것과는 별개로 질문자님의 마음이 내키면 비교적 솔직하게 질문자님 얘기를 털어놓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을 잘 하는 사람인데요. 정에는 약할 수 있어도 사회적인 생존 능력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흔히 말하는 촉, 예감 이런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질문자님이 가끔 꾸는 꿈이나 직감 같은 것들이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심리학 같은 걸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외적인 부분을 가장 부러워한다. 특히 귀하게 자란 느낌이 들고 편하게 고생 안 했을 것 같고 뭔가 귀티가 나 보이는 외모를 부러워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정을 잘 주고 여리고 감성적인 면, 그리고 누군가가 시키는 일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 처리하는 면이 타인들이 봤을 때 부러운 점이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런 분들의 직감 혹은 어떤 예감, 촉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잘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리학 같은 걸 공부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달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고기 카드 해석할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카드 두 개는 붓다 카드와 책을 들고 있는 여자 카드입니다. 뭔가 이 카드만 봤을 때는요. 질문자님은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잘 알고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질문자님을 봤을 때 부러워할 만한 모습 중에 첫 번째 모습은 매사에 조금 확실하고 주관이 있는 면인데요. 이분들은 어떤 불확실한 일이 있다면 그것들을 따져서 확실히 정리가 되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라고
사람이라고 해요. 이런 성격의 분들이 보통 지능도 높고 영리한 편이라서 대충만 배워도 얼추 따라할 수가 있고 이것저것 어떤 일을 맡겨도 중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얕고 넓게 하는 일은 잘하지만 한 가지를 깊게 파고드는 건 본인도 조금 스트레스 받아 하고 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크고 어쩔 땐 과감한 면도 있어서 이런 분들이 가끔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확 저질러서 큰 돈을 벌기도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요. 자리를 깔아주면 뭐든 할 사람이다. 집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차이나는 유형인데요. 집에서는 조금은 까다롭고 조용한 편이지만 밖에 나가서는 판이 깔리면 나서서 잘하는 스타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나서서 뭘 찾거나 일행들을 어디로 데리고 다니거나 이끈다거나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은 잘 하지만 본인이 이런 사람들을 리드하는 것에 어느 정도 감이 있는 편이라서 사람들을 이끌고 무언가를 하기 전에 꼼꼼히 계획을 세우는 편은 아니라고 해요. 뭔가를 깊게 준비하는 편도 아니고 자신의 감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힘든 일은 하기 싫어한다. 대신에 이론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아이디어를 내거나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다루는 일을 좋아하는데요. 그러나 다소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가끔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커서 괜한 고집을 부릴 때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도 뒤끝이 없고 깔끔한 성격이기 때문에 맺고 끊는 건 확실하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세워라 내워라 될 때까지 하나의 일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대충 넘어갈 땐 넘어가고 가끔은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면서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분이시기는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을 보면요. 이분은 자신의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질문자님이 좋아하는 분위기,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뚜렷하고 비교적 잘 정해져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아낄 줄 안다 라고 하는데요. 사람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쉽게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성격이 기본적으로 조금 급한 면도 있고 뒤끝도 없기 때문에 금방 풀리는 성격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감정이 얼굴에 바로 드러나는 사람이시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기분이 나쁘다 혹은 내가 이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 말해서 빨리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시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분과 싸우더라도 보통 설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질문자님은 자기 것에 대한 계산도 빨라서요.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일은 굉장히 잘 피해 가시는 분이래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얻어내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내가 손해보는 거 싫고 내가 득될 상황으로 웬만하면 가고자 하는 그런 계산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보통 여러 가지 분야에 재능이 있으신 편이시고 이것저것 손만 대면 얼추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보면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잘 풀린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러나 실상은
지문자님은 고민도 많고 눈물도 많아서 지문자님에게 큰 일이 생기면 잠도 못 자고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지문자님의 성향 자체가 효율성을 중시하시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문자님은 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그냥 휙휙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주변에 조금 꼼꼼한 사람들을 옆에 두고 주변 사람들이 질문자님을 챙겨주는 형태로 가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요. 주변 분들이 봤을 때 매사에 좀 확실한 편이고 자신의 주관이 있는 면이 부럽기도 하고 얼추 대충 배우면 얼추 따라할 수 있고 이것저것 어떤 일을 맡겨도 중간은 가는 부분, 그러면서도 판을 깔아주면 막상 나서면 사람들을 리드하는 능력이 있는 부분, 그러면서도 자기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산도 빠르고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애착도 있고 그러면서 아낄 줄 아는 면이 부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물고기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배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이분들의 첫 번째 특징을 봤을 때는요.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결정이 빠른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며칠 동안 고민할 것 같은 일인데 의외로 이분은 시원시원하게 잘 결정하고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스스로 감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면이 있고 그런 면이 부럽게 느껴진다라고 해요. 이런 분이 보통 성격이 다소 급한 편이고 다른 사람들이 참견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요.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어렵게 오랜 시간 걸려서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고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질문자님은 지혜롭고 영리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격이 급해서 실수를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연애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의 연애 고민 있죠? 혹은 다른 사람들의 연애 상대를 보면 질문자님은 어떤 사람인지 얼추 파악이 된다라고 해요.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좋아서 이 질문자님이 만나지 말라는 사람은 안 만나는 게 고생 안 하는 길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보면요. 말씀을 되게 잘 하시는 달변가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말수가 많지는 않은데 하시는 말들이 다 조리 있고 설득력 있는 편이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질문자님이 거짓말을 할 때도 사람들이 좀 속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도 질문자님은 쓸데없는 말을 잘 안 하시고 질문자님 스스로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는 행동, 몸짓으로 보여주는 걸 더 믿고 신뢰하시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실 때 질문자님이 만나는 연애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봤을 때는 질문자님이라는 사람이 내가 다 알 것 같은데도 잘 모르겠는, 그러면서도 알 것 같은 뭔가 알쏭달쏭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질문자님은 조금 질문자님이 가는 장소,
질문자님이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질문자님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의 유형으로 정의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보는 눈, 통찰력이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쥐고 흔드는 능력도 뛰어나서 이성들이 봤을 때 질문자님 같은 스타일은 굉장히 매력 있으면서도 위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사귈 때는 질문자님이 다정하게 해주고 가끔은 헌신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질문자님 같은 사람은 절대 순진하게 사람을 믿거나 질문자님이 갖고 있는 걸 다 퍼주는 스타일은 아닌데 연애를 하실 때는 상대분이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이런 성격이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오히려 이런 분이 세월이 지나더라도 변심을 잘 하지 않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돈에 있어서도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질문자님이 금전적인 욕심도 조금 있는 편이고 돈을 모으거나 굴리는 일에도 재주가 있으신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거나 혹은 내가 내야 될 것만 같은 상황이라서 헛돈을 쓰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 어떤 찬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오면 보통 사람들은 그게 찬스인지도 모르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자신에게 온 기회를 귀신같이 잡아내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을 가려내는 눈이 있어서 선하고 정직한 사람한테는 똑같이 정을 주는 편이지만 교활하고 약삭 빠른 사람에게는 똑같이 교활하게 대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항상 속으로 숨기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미 질문자님과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뭔가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 처음에 한 번 혹은 두 번까지는 봐줍니다. 봐주고 넘어가 주지만 이게 반복된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예 선을 그어버리는 면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운, 자신만의 색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배우자를 만나시거나 애인을 만나실 때는 수수하고 순한 사람을 만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연애 상대방 혹은 결혼 상대방을 고르실 때는 그 상대방이 지금은 조금 돈이 없더라도 미래가 보이고 야망이 있는 상대를 만나야 좋다라고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타인들이 질문자님을 봤을 때 부럽다고 느끼는 특성들을 보면요. 우선 시원시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고민을 덜 하고 결정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통찰력이 있어서 연애를 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사람과 사귀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어떤 사람인지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말을 되게 잘하는 달변가 같은 느낌이 있고 처세술이 있는 편이라서 자기가 가는 장소에 따라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성격 그리고 보여지는 이미지를 조절하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보는 능력과 더불어서 사람을 쥐고 흔드는 능력,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능력도 있어서 이성들이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치명적으로 느낄 것 같은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색이 강하기 때문에 딱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잘해주고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이용해주는 그런 영리하고 결단력 있는 점이 질문자님을 봤을 때 좀 부럽고 닮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